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Jennifer Clyde. Visionaries and those who bring forth innovative changes receive the spotlight, no matter which field they are in. Today's guest is a man who knows no limits, no boundaries, and he has been broadening his spectrum instead of conforming to the norms. Well, stay tuned as I take you to meet today's guest, the innovative photographer, Lee Jun-ho. Photographer Lee Jun-ho gained national fame for his experimental movie posters, pictures, and ads. 제가 1999년서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15년? His photographs do more than just capture a still moment in time. 사진의 힘, 그 속에 담긴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를 서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아닐까. He has risen to fame with the boom of Korean films, creating posters for more than 400 movies, many of which became box office hits and received critical acclaim. Films such as Old Boy, Secret Sunshine, and The King and the Clown. 늘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늘 새로운 재미를 주니까. 그래서 그게 저를 계속 끌고 가는 어떤 힘인 것 같아요. He is bold and fearless, and is always ready to embrace new challenges. And this is why he was able to become one of the most celebrated photographers in the industry today.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내내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일하면서 풀어요.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풀려요. A photographer whose works command a great deal of attention and leave a lasting impression with subtle yet powerful messages. Meet the experimental photographer Lee Jun-ho right now. 안녕하세요. 이전호 작가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어 제니퍼 클라이드라고 합니다. 멋진 공간인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작업실인가요? 여기는 작업실은 아니고요. 아, 아니고요. 작업 공간은 저쪽 반대편 쪽에 또 있고. 이쪽도 굉장히 멋진데 그러면은 정말 작업 공간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서 보시죠.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아, 카페 같아요. 자, 여기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와. 여기가 무슨 극장인가요? 스몰 스케일 극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편집실 겸 시사실 겸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마련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시사도 하시고 편집은 저쪽에서 네, 저 하시나요? 위에서. 아, 잠깐 볼 수 네, 있을까요? 올라가시죠. 지금 작업 중인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찍어왔던 영상물들을 그러니까 데모릴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영상의 포트폴리오. 아, 영상의 그거 포트폴리오. 지금 한참 작업 중이에요. 지금 이쪽 모니터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스크린 화면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저 모니터에서 보여요. 네, 저게 이제 풀 스크린으로 프로젝션을 쏴서 보여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작업 모니터. 그러면은 물론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찍으시면은 여기서 편집을 하실 텐데. 네네. 그럼 스튜디오는 또 어디 있나요? 스튜디오도 바로 여기 가까워요. 아, 그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글로 가볼까요? 오케이, 네. 자, 이제 우리가 자리에 편안히 앉았고 저는 질문이 한가득입니다. 여쭤볼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모션 포스터가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모션 포스터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네. 움직이는 사진이죠. 그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 네. 보통 사진이 들어가는 сек션 안에 사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막 그 사진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가 정확하게 모션 포스터의 사진. 모션 포스터. 네. 일단은 뭐 제작하신 그 모션 포스터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어떤 작품이었나요? 지금 개봉 중인 네. 해무라는 영화의 캐릭터 포스터를 제가 모션 포스터로 6인 네네. 그 6인의 캐릭터 포스터를 모션 포스터로 제작을 했는데요.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사진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네. 대부분 그냥 배우들한테 그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감정과 혹은 눈빛 혹은 제스처 네.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데 모션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BGM 소위 뮤직도 깔리게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배우들이 어떤 동작을 취하죠. 자기네들의 캐릭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면 네. 그 김윤석 씨가 맡았던 철주라는 선장은 네. 카메라를 안 보고 있다가 카메라를 탁 쳐다볼 때 벌써 카리스마가 느껴지면서 그때 대사가 들려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컨셉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독특한데 포스터가 움직인다, 네. 움직이는 사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대중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사실상 어디서나 막 볼 수 있는 극장에 네. 걸려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어가지고 특정 지역이 있었어요. 그 삼성역에 LED 터널이라는 곳, 그 네. 환승역 구간인데 거기가 이제 LED 판넬로 돼 있어서 평소에는 거기에 이제 광고들이 나오는데 네. 거기를 그 모션 포스터가 일정 시간대를 대여를 해서 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퇴근하고 혹은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그런 배우들이 사진인 줄 알았는데 막 해무가 거치면서 막 사람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막 노려보고 그렇죠. 막,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흥미로웠나 봐요. 그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쉽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모션 포스터라고 하면은 좀 많이 좀 생소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낯설게 느껴질 텐데 어떻게 해서 모션 포스터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많이 대중들이 보기 어렵지만 네. 네. 리들리 스캇이 만들었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블레이드 러너 알죠? 네. 그때 그 백그라운드 배경 홍콩에 가서 찍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스트리트 씬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간판들, 배너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네. 그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LED 판넬인 거죠. 곧 도래하고 이미 뭐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일상적인 미디어들, 소위 플랫폼들이 변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콘텐츠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순리?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모션 포스터를 딱 보시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네. 사실상 카메라의 기능을 발견하면서 이러면 나도 모션 포스터를 할 수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언제였었죠? 그게 한 5년 전쯤? 5년. 네. 5년이면은 꽤 한참 지난 시간인데 5년 전이면은 근데 주위에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뭐 같은 시도를 안 해보셨나요? 저를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왜요?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쭉 하던 사진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뭐 이런 거 저런 걸 시도하느냐라는 핀잔이 더 많았죠.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시작한 거를 지금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반응도 좋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제 주변 분들이 지금 와서 혹시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나도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후회는 아니고 그때 자기들이 했던 얘기는 잊어버렸고 마치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처럼 해서 도움을 달라. 너는 그동안 오래 해왔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니? 네. 그러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지금 모션 포스터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궁금한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네. 여기에 앉아서 네. 아, 지금 앉을까요? 네. 그냥 편하게 앉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네.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오케이. 지금 네. 그 제가 찍었던 해무 네네. 그거의 캐릭터 포스터하고 똑같이 갈 거예요. 두 손을 같이 모을까 봐.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고개 살짝 숙여야지.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고개 들어와서 눈동자만 딱 그거. 오케이. Very good. 그대로 갈게요. 오케이. 자, 연무 주세요. 오케이, 그 연무 스탑. 액션. 컷! 잘했어. 왜 웃어요? 오케이. 자, 플레이백. 웃기 바로 직전에서 끊으면 될 것 같아.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아, 네, 너무 째려본 것 같아요. 와서 그죠?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하지? 연기자는 아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오, 잘했어. 이게 슬로우로 하니까 그렇지. 좀 Good job. Thank you. Oh, wow. 오케이. I'm 이제 very 제가 happy. 이걸 가지고 네. 모션 포스터를 만들어서 네. 모션 포스터를 만드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속성으로 네. 제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한 3시간? 빨리 그렇게 네. 빨리 하시는 게 3시간이에요? 네네. 와우.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시간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정말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네. 영화 포스터를 만드신 지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총 한 몇 개의 영화 포스터를 만드셨나요? 400편까지는 세보고요. 400편까지는 네. 세 보셨고, 그 뒤로는 안 셌어요. 그럼 평균 1년에 몇 개 정도 작업을 제가 하시는 거죠? 2002년부터 네. 영화 포스터를 찍어서 네네. 13년 동안 그래도 매년 뭐 한 평균 한 40편 와, 정도는 찍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40편, 못해도 1년에 40편, 네. 그러니까 40개의 포스터를 만드시는 건데,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장르가 있나요? 좋아하는 장르는 네. 사실은 멜로, 로맨틱 멜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맨틱 멜로의 영화를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네. 아니면은 그런 계통의 영화의 포스터를 만드는 것도 특별히 좋아하시는지. 그 둘 다 좋아하는데 네. 저한테는 잘 안 와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유명하게 소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영화들이 네네. 그거랑은 반대에 있는 영화들, 정말 세고 네네. 스릴러 막 이런 장르들 쪽 영화들이라서 네. 그 관계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네. 저 사람은 굉장히 센 포스터를 찍는 사람 이렇게 네네.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몇 편 못 찍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알만한
영화가, 그러니까 포스터 작업을 하신 영화가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요? 그 2004년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해인데 네. 그때 이제 올드보이, 올드보이, 사마리아, 네. 그다음에 빈집 아. 이 세 영화가 그 같은 해에 3대 영화제 상을 다 받았어요. 그 칸느, 그다음 베니스, 베를린. 네네. 근데 그 영화 포스터를 전부 제가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운이 좋았던 거죠. 네. 보통 영화가 끝난 후에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언제 작업을 하시나요? 그 영화에 따라서 틀려요. 아. 근데 올드보이 같은 경우가 네. 영화가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상 저한테 그 원작 올드보이 만화 12권짜리 원작이 그 택배로 왔어요. 네. 근데 그 택배 박스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네. 봉인돼서 왜 도장 찍혀져 있는 거 네네네. 있잖아요. 완전 절대 비밀. 그리고 서약서 쓰고. 그리고 나서 그 만화를 보고 그 다음에 감독님하고 미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배우들하고 다 미팅을 하고 네. 그러면서 영화 들어가기 크랭크인 하기 전에 그 프리티저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감독님이 잡아놓은 캐릭터대로 이제 그 헤어스타일, 의상 스타일 다 맞추잖아요. 그 프로필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화가 한 중반부쯤 찍었을 때 티저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영화가 다 되고 나서 파이널 소위 메인 포스터, 본 포스터를 촬영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유일하게 올드보이예요. 아. 그러니까 영화의 공정과 영화 포스터의 공정이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되고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있어요. 복잡한 과정이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뭐 대중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는 혹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영화 포스터도 많겠지만 그 외의 포스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400개까지 세고 그 이상은 이제는 세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 포스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네. 될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해적이네요. 지금 개봉 중이고 아주 네네. 뭐 잘 되고 있는 영화인데 네. 촬영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지금 보시는 저 포스터가 소위 원샷 포스터예요. 원샷 포스터란? 합성이 아니고 아. 정말로 저렇게 다 배 위에서 네. 등장인물들이 전부 출연을 하고 한 번에 촬영을 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 배우 총 18명이 네. 그냥 원샷에 네, 맞아요. 이렇게 딱 보기에도 왠지 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따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네, 합성을 한 것 하고. 같은. 김남길 씨하고 손예진 씨가 먼저 포즈를 취하고 네. 이런 틈이 있잖아요. 네네. 요 틈에다가 이제 그 다른 조연분들을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거의 뭐 퍼즐 같은. 이렇게 포스터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정성과 이렇게 많은 에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는 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시는 분 빼놓고는. 근데 또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포스터는 이게 도둑들 그 스프레드 포스터라 그래가지고 네, 특별 네. 포스터였어요. 이거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영화 본 촬영을 하실 때 찍었던 스틸 장면이 네. 굉장히 잘 나와서 그 스틸 작가가 찍은 걸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네. 이건 이제 제가 따로 아. 그 등장인물들과 함께 따로 진행을 했는데 저게 이제 3단으로 접히는 포스터였어요. 그래요? 네. 또 이거는 지금 포스터가 방향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이거 물론 드라마지만 미래였었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지금 잘못 프린트가 된 게 아닌가, 이거 옆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방향이 지금 맞는 방향이죠. 맞는 거예요. 저거는 그 상징적인 네. 레이아웃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함, 그리고 위험함. 맞아요. 불안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아예 레이아웃을 저렇게 맞췄다. 이거는 이게 더 테러 라이브 제가 모션 포스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이게요. 그 하정우 씨한테 부탁을 했죠. 거기에서 엔딩에 저렇게 기가 막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네. 얼굴에 핏줄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눈알이 마치 쏟아져 나올 듯이
그러면 영화를 다 찍은 후에 그쵸. 작업을 하신 거죠? 세트를 지어서 세트를 이렇게 그 파손된 느낌으로 만든 다음에 그럼 그 영화를 찍었을 때 그 느낌을 또 기억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하셨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몰입해서 약간 감동스러웠어요. 저거 촬영할 때. 특히나 이렇게 뭐 기억에 남는 포스터 작업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를 네네. 그 기록이에요. 78명이 등장을 해요. 네. 포스터에. 네. 엑스트라들까지 다. 근데 그때 제가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였어요. 네. 게다가 겨울이었고 너무 추운 데다가 다리도 아파오고 그런데 앵글을 높여야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촬영을 해야 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름 뿌듯한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사진 작업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네. 여러 스타일의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어떤 다른 작품들을 어떤 다른 스타일의 사진을 찍으셨나요? 원래 시작은 사실상 패션 매거진이었어요. 패션 매거진이요. 네. 그럼 화보 같은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패션 사진 작가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이제 2002년도 월드컵 때 안정환 씨의 네. 그 브랜드 광고, 스포츠 브랜드 광고를 찍었는데 안정환 씨의 사진이 네. 영화 관계자들한테는 굉장히 영화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사실상 영화 포스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뭘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 쭉 했던 건 아니고 네. 광고, 패션,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뭐 영화 포스터도 영화 포스터만의 매력이 있을 테고 이제 뭐 광고나 화보나 패션 쪽의 사진도 또 그쪽만의 매력이 있을 텐데 네. 어떤 쪽에도 매력을 느끼세요? 저는 사실은 이야기의 매력을 느껴요. 이야기? 예, 그러다 보니까 영화 포스터를 좋아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는 어떤 이야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에는 이야기보다는 네. 제품에 대한 메시지 혹은 뭐 그런 것들 좀 네네.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 그거 이야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호하는 쪽은 무엇을 하든지 이야기를 담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화보하면은 그냥 뭐 패션 잡지를 보다 보면은 뭐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네. 그냥 예쁘게 멋있게 포즈를 하고 이제 그 옷을 얼마나 멋있게 보여주느냐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흘러가는 그냥 잔잔한 그 뒤에 깔려있는 스토리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사실상 훨씬 더 구체적이고 네. 극명해요. 그 예를 들면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델한테 넌 원래 굉장히 잘 나가던 모델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넌 지금 집도 없고 그렇지만 너는 아직까지 매력이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동시에 담고 싶다 그러면 막 웃죠. 재밌네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화보를 하나 찍더라도 네. 저만의 어떤 그 이야기를 캐릭터를 만들고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네. 마다나가 네. 한국에 와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난 네. 너 한국에서 서울에서 네. 너하고 화보를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 손을 잡고 이게 꿈인 거죠? 네, 꿈이요. 네, 네. 그래서 손을 잡고 동대문, 뭐 남산, 한강 막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어요. 꿈에서. 네.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고 싶다. 그래서 탄생을 한 게 경성지몽이라는 화보가 있어요. 네. 정말 꿈을 기억해내서 그 스팟에 가서 그대로 찍었어요. 모델을 데리고. 그래서 서울에
그 모습들을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쭉 담는 화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 맹숭맹숭한 화보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모델들에게 각자의 캐릭터를 던져주고 니네가 그 캐릭터가 한번 네. 돼봐라. 네. 그리고 그 스토리와 그 모습을 캡처를 하시는 네. 모습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 사진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해서 처음 사진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카메라를 잡은 건 네. 중학교 입학 선물로 만년필하고 네. 카메라를 선물로 중학교 입학 와.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 어떤 거였냐면 코닥에서 나오는 이렇게 옆으로 기다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여는 장난감 같이 생긴 카메라였어요. 네, 그런 카메라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된 카메라였는데 네. 중학교 2학년 때 동아리 활동, 네네. 지금으로 치면 그거에 사진 담당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이셨고 아, 그래서 저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 사진 그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강남에 네. 해가 이렇게 석양으로 쭉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그 카메라로 탁 찍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죠. 근데 이걸 어디 제출해야겠다고 네. 뭐 중학생 무슨 뭐 사진 공모전 이런 데다 내야겠다고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난 사진도 잘 찍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상 받으셨나요 혹시? 기억은 잘 안 나요. 아, 네. 뭐 특선 같은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진이란 거를 접하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그 제 짝꿍이 네. 사진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입시를. 네. 그래서 저도 사진? 나도 사진 잘 찍었었는데? 네. 그러면서 같이 입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암실 실기 막 이런 거를 하고 막 그러다가 대학을 이제 원서를 사가지고 네. 사진과를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이제 원서를 승낙받으려고 갔는데 네. 아버지가 원서를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를 하셨나요? 네, 포기를 너무 쉽게 안 하실 분 같은데.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너무 쉽게 그냥 안 가. 그러면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서는 지역개발학과를 들어가겠어요. 전혀 다른 전공을 하셨네요. 결국에는 사진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해서? 이제 대학 들어갈 당시에 네. 제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날라리였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네. 그땐 다 그렇죠. 친구들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랑 연세대학교 앞에 레드 제플린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네. 락 카페. 그 춤추는 락 카페가 아니라 정말 음악 듣는 락 카페. 우리 세대 때는 거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당대의 모든 아티스트들은 거기에 다 모이는 아지트였던 거예요. 화가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들. 네. 근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쇼크였어요. 컬처럴 쇼크가 딱 온 거죠. 네. 여긴 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네. 정말 희한한 사람이 네. 정말 뭐지? 하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김중만 씨였어요. 아, 사진하신 김중만 사진 네. 작가님이요.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봤던 거죠. 사진가가 뭔지 네. 그리고 촬영이 뭔지.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저 다시 막 이렇게 소관이 뭐가 부글부글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세운 거죠. 네.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칠 무렵에 혼자서 막 계획을 해서 막 사진을 할 수 있는 길을 막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실 허락이나 이런 거 없이 네. 막 미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막 그 원서를 보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드미션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끝냈어요. 유학 준비를. 아, 유학 준비를 아예 그냥 혼자 다 네. 하신 거예요? 네, 부모님께 당시에는- 말씀도 안 드리고. 그렇죠. 당시는 유학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나라 사정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오로지 환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오로지 환상으로 시작을
됐었는데 지금도 제가 지금 특강을 나가거나 학생들이나 뭐 제자들이나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환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맞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다. 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에 그때 이제 진정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까지는 사실 환상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에 싹 다 가가지고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네. 너무 힘든 게 일단 공부 자체를 영어로 해야 되는 데다가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그 약간의 막 그 외국 아이들한테 꿀리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현실과 점점 가까워오는 거죠. 아, 무조건 막 그냥 그 멋진 사진가가 되는 게, 화려한 사진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다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무언가 재미가 있으면 굉장히 빠져들어요. 그래서 막 4일 밤씩 꿀딱꿀딱 새고 작업을 해도 배도 안 고프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과제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찍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필름 시대니까 요 조그만 깡통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찍자마자 가지고 들어와서 현상하고 필름 현상하고 또 그걸 원래 자연 상태로 그냥 이렇게 건조를 시켜야 제일 이상적인데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계속 말리고 막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암실 들어가서 인화를 하면서 거기서 온갖 매니플레이션을 다 연습해 보는 거죠. 뭐 콘트라스트도 바꿔보고 막 별짓 다 해요. 면봉에다가 원액 묻혀서 지금으로 따지면 포토샵이죠. 네. 그거를 막 아날로그로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막 재밌고 그러면 그게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 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고 죽이지 않니? 막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학점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막 장학금도 받고 Honorable Student로 졸업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신나게 유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졸업을 딱 해서 바로 이제 직장을 얻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job을 찾으셨을 수도 있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흑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일이 하나 생겼는데 와서 일을 하자. 그게 MTV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좀 일다운 일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한테 찬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와서 뭐 촬영을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만족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전달을 하고 소위 말해서 페이먼트를 받게 된 거죠. 페이첵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2,700불. 그거를 제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에다가 입금을 딱 시켰어요. 뿌듯하게.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라고 뿌듯했는데 3일 후에 IRS라고 그 세무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스테이터스, 너의 그 비자 상태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네 워킹 비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범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 당시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순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아쉬움을 남긴 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게 이제 1999년 6월 달이었어요. 와, 그리고는 다시는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일을 바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하나를 들고 네. 소위 포트폴리오 투어라 그래가지고 네. PR 투어를 다닌 거죠. 언뜻 듣기로는 그 당시에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려면은 굉장히 그 딱 틀에 박힌 약간 그렇죠. 포맷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옆에 네. 아까부터 너무 보고 싶었던 포트폴리오 그 당시 포트폴리오를 네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럼 몇 년 전 포트폴리오인가요? 이게 1998년도 포트폴리오. 근데 이 포트폴리오는 정말로 작가님의 스타일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직접 다 만드신 거죠? 네, 북바인딩서부터 다 제가 한 건데 와. 이때도 사실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네네. 뭔가 하면서 만드는 공정 자체가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책도 직접 만들고 네. 인화지도 직접 만들고 조금 보여주세요. 네. 인화지를 직접 만드셨다는 게 이게 그 보통 인화지 하면은 네. 은입자를 가지고 노광을 줘서 그 프린트, 흑백 프린트를 만드는 개념인데 네. 입자 자체가 플래티늄이에요. 은보다 훨씬 더 네네네. 고가의 그 플래티늄이 녹아져 있는 유제를 네. 그 직접 붓으로 그 도화지에다 발라서 거기에다가 사진을 만드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날짜도 있네요? 예. 97년도. 마이맨 약간 종교적인 건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가 그 97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막 그 기댈 곳이 필요했고 같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네. 해에 작업을 네. 하신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고 그러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심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 중에 네. 뭔가 아버지가 되는 사람을 찾아서 네. 촬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목이 이제 라이프인데 인생 라이프. 해가지고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업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네. 상업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떠한 조각, 어떠한 부분이라도 뭔가 나의 진심과 나의 진정을 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오래 가고 기억에도 오래 가고 사람들 마음에도 더 가깝게 공감을 이룰 것이라는 약간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틱에 친구분. 취직을 시킨 그 흑인 친구고요. 마이클이라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바로 이 사진이 그 MTV 사진이에요. 저한테 2,700불의 기쁨을 줬다가 저를 나락으로 빠뜨린 바로 그 사진인데 이게 제목이 뭔가요? 이 사진? 이거는 Small Universe예요. Small Universe. Small Universe, you're sent back home.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던 당시였던 것 같아요. 제목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 네. 막 굉장히 관심 분야가 많아가지고 인체가 왜 작은 우주라고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막 대입시키고 막 이럴 당시고 그다음 맨 마지막 제가 이제 myself 해가지고 저의 네. 20대 사진. 잠깐만 볼게요. 이게 20대 사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잠깐만요. 지금 뭐가 똑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때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약간 지금 더 젊어 보이시고요. 고생할 당시래가지고. 근데 정말 멋진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와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바자의 편집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편집장님도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네. 처음 봤대요, 이런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다. 뿌듯하죠. 그리고 잘 나왔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뭐 그런 생각하고 다시 차 타고 갔다가 한 바퀴 다시 돌아서 한 번 더 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사진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대중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소통이고 저희는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나 이런 거는 떠나서 소통 자체가 거의 하는 일의 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어디서 봤던 귀절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기억이 그 영상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래요. 뇌의 구조가. 그래서 그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한 장의 사진으로 뇌 속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어린 시절과 그리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쭉 삶에 있어서 그 순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를 서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철학이나 좌우명은 진정성이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비록 광고를 하고 소위 상업적인 사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일말의 한 조각이라도 저의 진심을 저의 혹은 그 진짜를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일이 일로서 안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생활의 한 부분처럼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재미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특강을 가거나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때 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되게 그 속된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래 똑똑한 놈한테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돈 많은 애들한테는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운 좋은 놈한테는 안 돼요. 천운을 타고나는 날 운이 아무리 좋아도 미친 놈한테는 안 돼요. 미쳤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미친 게 사실 신명난다, 신난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나게 재밌게 하는 게 이 생을 좀 활기차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신나게 재미있게 사셨으면 해요. 왜 누구나 닉네임이나 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그런 슈퍼네임 중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닉네임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 저한테 실장님, 실장님 이렇게 됐어요. 아, 네. 근데 저는 그 타이틀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실의 실장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날 실장님이라고 부르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실장님, 실장님 그러기는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타이틀은 캡틴. 캡틴. 예, 저는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네. 사실상 사진가라고 하는 포토그래퍼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총책임자예요. 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잘 되건 잘못되건 그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포토그래퍼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의지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여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프로젝트라는 배를 네. 이끌고 가야 되는 선장. 아, 멋지네요. 예. 그래서 막 가끔 후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결과물이 안 좋았는데, 네. 야 이게 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니? 라고 했을 때 핑계를 대요. 예를 들면 뭐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잘못 가져와서 헤어 메이크업이 실수를 해서, 그럼 제가 굉장히 뭐라 그래요. 네. 익스큐즈 할 수 없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너다. 너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그래 네 잘못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토그래퍼는 그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는 선장, 캡틴. 멋진 닉네임인 것 같아요, 캡틴. 그러면 지금 앞으로 혹시 이루고 싶은 꿈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잘해요. 네. 아티스트, 아트 뭐야? 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아트를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 예전 원시인들, 알타미라 동굴 네. 이야기. 누군가 하나가 오늘은 사냥을 나가기 싫어. 그래서 안 나갔어요. 네. 그냥 그리고 동굴 안에. 네, 동굴 안에 혼자 있다가 네. 너무 심심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맘모스를 만난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 숨어 있다가 네. 들어왔어요, 동굴 안으로. 근데 무리들이 다 들어와요, 동굴로. 사냥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언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으로 우가 하면서 막 우우 하면서 막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친구들은 다 아유 저 게으름뱅이 오늘 사냥도 안 나가더니 안 그리고 나오고. 다 잠이 들었어요.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벽에다가 횃불을 켜놓고 그 오늘 봤던 맘모스를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묘사에 대한 탤런트. 그래서 너무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친구들이 보고 아 제가 얘기했던 게 저거구나. 그럼 저걸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우르르 나가서 네. 잡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잘 먹었다. 네. 그게 아트예요. 그게 아티스트. 결국 전달자.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 묘사력과 혹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혹은 오감이 발달한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자기가 느꼈던 어떤 경험들, 감정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펼쳐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굳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티스트인 거예요. 그들이 배우이고 그들이 문학가이고 그들이 음악가이고 그들이 화가이고 건축가이고 그래서 너무 심플하게 결론이 난 거예요. 어느 네. 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새로운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 걸 느끼는 입장에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사명감과 의무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매일 보는 어떤 사진 그리고 뭐 유튜브의 동영상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접목돼 있고 사진이 움직여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살아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계속 더 매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멋진 스튜디오도 구경시켜주시고 포스터 굉장히 좀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artistic, 아트가 뭔가에 대한 스토리도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It was very thought-provoking. So, 이준호 Captain II, thank you once again for the interview.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Boom, ba, da, boom, ba, da, boom, ba, da.